너는 배신이란 단어가 늘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소리일 거라 믿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고요를 골라 걸어왔다. 양말처럼 조용했고 현관문을 닫는 손길처럼 매끈했으며 너의 부엌에 앉아 차를 우리는 동안에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언젠가 오리라면 낯선 그림자일 줄 알았지. 밤길을 더 잘 아는 두 사람의 익숙한 발걸음일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로 아내는 저녁마다 국을 끓였다. 미역이 부드럽게 풀리는 냄새, 들기름이 기름막처럼 빛나는 표면,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릴 때마다 공기가 조금 진해졌다. 어느 날은 아버지 몫이라며 따뜻한 통을 싸서 나가더니 한참 뒤 돌아와 손등에 소독약 냄새를 남겼다. 너는 그것을 친절이라 불렀다. 남은 자들의 예의,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온기라고. 아버지는 너에게 늘 길을 알려준 사람이었다. 그림자 길이를 보고 시간을 짐작하는 법, 문이 삐걱거리면 경첩을 살짝 풀어 기름칠하는 요령, 밥상을 치울 때 젓가락을 먼저 모으는 질서를. 그러나 어머니가 떠난 후 그는 어제와 오늘을 자주 뒤섞었고 이름 대신 숨을 내쉬었다. 네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계절이 바뀐 것처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숨어드는 가을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걸 네 마음에 괜찮다 칸에 적어두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간장게장을 담아가고 창틀 먼지를 털고 오래된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주었다. 라디오는 한참 잡음 끝에 트로트를 흘리곤 했다. 너는 그 소리가 위로라고 믿었다. 슬픔이 조금 덜어진 얼굴,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 늦은 밤 돌아온 그녀의 피곤한 미소를 안심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낯선 리듬이 생겼다. 아내는 평소 안 하던 설거지를 고집했고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오래 보았다. 마룻바닥에는 잘 보이지 않던 먼지줄이 낯을 드러냈고 식탁 위에는 향초가 새로 놓였다. 라임과 소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는 냄새. 어느 날 아버지 댁에 들렀다가 디딤돌 틈에 떨어진 머리핀 하나를 주었다. 네가 산 적 없는 색이었다. 수요일 저녁, 아버지는 형광등이 깜박거린다며 너를 불렀다. 다락에서 공구 상자를 내려와 나사를 조이고 스위치에 탄 흔적을 닦았다. 싱크대 아래 칸을 열었을 때 회색 머플러가 내 시야를 멈췄다. 삼나무 냄새가 났다. 송긋이 섬유의 결을 더듬을 때 어제 아내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질감이 내 손바닥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웃이 왔다가 놓고 갔나 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내 옆 탁자 위에 아내의 휴대폰이 엎드려 있었다. 검은 유리 표면에 천장등이 한 점으로 갇혀 있었다. 너는 열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은 네가 지키고 싶었던 최소한의 체면이라 여겼다. 대신 냉장고의 낮은 윙윙 소리에 귀를 붙였다. 김치 냉장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인 배추의 산미가 희한하게도 내 혀끝을 시려오게 만들었다. 목요일 오후 아버지 집 창문 너머로 찻잔 두 개가 보였다. 하나는 입술 자국이 반달처럼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백자잔이었다. 식탁의 유리 표면에는 물방울 원이 있다가 사라졌고 장개는 말린 들국화가 시든 채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누가 꽂았을까? 네가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입안에 박하향을 감춘 사람처럼 반듯한 냄새로 문을 열었다. 이 동네는 바람이 붑니다. 아버지는 엉뚱한 말을 했다. 내 시선은 그의 어깨 뒤로 미끄러져 부엌 한가운데 놓인 도마를 보았다. 양파 껍질이 얇게 말려 있었고 칼은 뾰족한 끝만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너는 배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척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발바닥이 하나씩 속을 털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손목에서는 네가 모르는 비누 냄새가 났다. 살구와 라벤더 사이 금요일 새벽 너는 결국 휴대폰을 열었다. 대화창에는 장보기 목록처럼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계속 생각나, 깨어있어,
그 음악 같은 말들이 장바구니에서 튀어나와 책상 위를 굴렀다. 이름은 이니셜로 가려져 있었고 아버지의 이니셜은 가릴 생각이 없었다. 너는 화면을 닫고 커피를 내렸다. 머그컵 위로 떠오른 김이 너를 잠깐 가려주었다. 숨을 깊게 들이켜도 배가 비어있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너는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림은 네가 아는 가장 오래된 형벌이었다. 토요일 오후 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심정으로 골목에 차를 댔다. 아버지 댁 뒤편은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웠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을 타고 다녔다. 뒷문은 원래 조금만 밀어도 삐걱이며 말했는데 그날은 침처럼 조용했다.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아버지의 실루엣이 비켜섰다. 그녀의 발소리가 온도를 낮췄다. 부엌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낯설 만큼 자연스러웠다. 주전자가 불 위에 얹히고 찻잔이 2개 놓이고 젓가락 통에서 나무 젓가락이 한 켤레 뽑혔다. 빵은 칼이 아니라 손으로 찢어졌고 그들의 어깨는 서로에게 굽어들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눈썹의 각도와 숨의 강역이 문장을 대신했다. 너의 몸은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이름 붙였고 내 마음은 그것을 위로라고 불러 보려다 실패했다. 너는 그들이 아직 세상의 눈을 모르고 있을 때 돌아섰다.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자 전해지는 차갑고 둔탁한 금속의 감촉이 마음의 모서리를 조금 깎았다. 눈물이 움직이지 않은 얼굴을 타고 내려와 입술에 간맛을 남겼다. 내 혀는 오래된 동전을 핥은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신호음이 이상하게 낮게 들렸고 네 그림자가 바닥에서 너를 따라오다 말다 했다. 밤이 되자 너는 습관처럼 양파를 썰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박자가 심장보다 조금 빨랐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볶자 파향이 먼저 터지며 너를 감쌌다. 아내가 들어왔다. 장보던 가방에서 파슬리가 고개를 내밀었고 그녀의 볼에는 바람보다 오래 남는 홍조가 있었다. 어디 다녀왔어? 내 질문은 평평했다. 걷고 왔어. 그녀의 대답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 균형이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너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네가 본 것을, 네가 들은 것을, 네가 기다린 시간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도우려 했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반듯한 문장이 부러지는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린 듯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는 있었어 라고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부정할 수 없게 그 한 음절이 네 안의 오래된 가구들을 움직였다. 자리 옮기는 목재의 미세한 비명, 먼지가 떠오르는 순간의 햇빛도 너는 숫자를 물었다. 구체가 손을 잡아줄 때가 있다. 그녀는 달을 말했다. 네가 기억하는 달들과 겹치는 남의 달들이 달력의 동그라미 속에서 서로를 밀치고 섞였다. 그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는 그 얼굴을 보러 가야 했다. 밤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음 날의 문이 열리기 전에 너의 신발끈을 매며 내 손이 낯선 손처럼 떨렸다. 일요일 아침 아버지의 집 문은 쉽게 열렸다. 아무도 문고리에 눈을 달아놓지 않은 듯 거짓말 같은 소리도 나지 않았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쓰던 담요가 접혀 있었고 가습기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왔다. 너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숨을 정리했다. 그리고 단어를 꺼냈다. 배신, 경계, 상처. 아버지는 한동안 입술을 눌렀다. 외로움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지만 사과도 아니었다. 너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봤다. 너의 눈동자 속에서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의도는 계단이야, 네가 말했다. 떨어진 사람은 나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오래된 나무처럼 삐걱이며 움직였다. 네가 정하는 대로 하자. 그는 덧붙였다. 멀리 오래 혹은 끝까지.
내 귀 뒤에서 피가 뜨겁게 흐르는 소리가 났다. 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은 법을 세우는 일뿐이었다. 연락 금지, 열쇠 회수, 대낮에 만남, 어머니 사진이 보는 방에서는 절대 안 됨. 종이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선을 그어야만 네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너는 작은 노트의 첫 페이지에 썼다.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타인의 허기를 책임지지 않는다. 글자 하나하나가 종이를 눌렀다. 눌린 자국이 반대편 페이지까지 번져 있었지만 그 압력이 이상하게 너를 곧게 세웠다.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얇은 커튼을 건드리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속도로 지나갔다. 너는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마지막으로 전할 말을 정리했다. 한 집 대낮 증인 없는 삼각형, 서로의 숨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러나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까움. 방 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빛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너는 오래 걸려 만든 문장을 손에 쥐었다. 그 문장들은 칼이 아니라 끈처럼 너를 묶고 있었지만 네가 스스로 묶은 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으로 안전처럼 느껴졌다. 약속한 날, 집은 네가 기억하는 온도를 정확히 맞춰놓고 너를 맞았다. 너는 의자를 3개 끌어다 삼각형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싱크대 곁에 서서 빈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문턱에 잠깐 멈춘 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다. 너는 네가 앉을 자리를 어머니가 햇빛을 보던 창가로 정했고 23번 세고 나서 말문을 열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내 목소리는 유리컵 벽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얇게 떨렸지만 끝은 단단했다. 법만 쓰자. 동의 없는 연락 금지, 숨겨둔 열쇠 반납, 사진과 기억을 증인으로 삼지 않기. 네가 종이에 적어온 문장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방 안의 물건들이 제각기 작은 소리를 냈다. 시계의 초침, 냉장고의 컴프레서, 천장 등의 낮은 윙윙 덧 아버지는 그래 라고 말했다. 그 한 음절이 그가 가진 가장 오래된 도구처럼 보였다. 제자리를 찾는 망치의 고른 중량감.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정한 온도를 존중할게. 네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키링을 꺼내놓았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 작은 흠집을 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너는 경계와 자비를 2칸으로 나눠 적어둔 종이를 테이블 중앙에 밀어놓았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너는 덧붙였다. 수리는 바닥 한 장의 널빤지에서 시작한다고 했지. 내 말 끝에서 어딘가 창문이 제자리로 딱 하고 앉는 소리가 났다. 용서도 면죄도 아니었다. 그저 숨을 통하게 하는 산소의 이동 덧문이 닫히고 집이 세세천에서 하나의 온도로 수렴하자 너는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내 손은 떨지 않았다. 2 손바닥에 남아있던 금속 냄새가 천천히 사라졌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가라앉히자 차시피 닭이 속에서 펼쳐지는 소리가 아주 작은 비처럼 들렸다. 그날 밤 여분의 방에 처음으로 제대로 누웠다. 베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이불은 몸의 모양을 천천히 외웠다. 벽지는 어둠 속에서 새로 드러나는 결을 드문드문 보여주었다. 너는 노트의 같은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썼다. 나는 내 온도를 내가 정한다. 글자 아래로 눌린 종이결이 손끝에 닿았다. 월요일, 너는 직장에 가족 응급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문장을 누르자마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재난을 품을 수 있는지 네가 가장 먼저 알았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자리에서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내 입천장이 조금 데었다. 통증은 사라졌지만 감각이 돌아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감각은 내 편이었다. 상담실은 종이와 유칼립투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판단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너는 네 인칭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너는 이런 걸 보았고 그때 이런 냄새를 맡았고 그날 밤 냉장고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어. 낯선 사람은 고개를 기울였고 정확히 네가 몸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기다렸다. 침묵이 약이 되는 순간을 너는 처음으로 배웠다. 집에 돌아오니 부엌문 경첩이 오래된 상처처럼 울었다. 너는 공구 상자를 가져와 나사를 살짝 풀고 얇게 기름을 발라 지뢰처럼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부드럽게 닫혔다. 단순한 승리가 너를 어이없을 만큼 크게 일으켜 세웠다. 너는 어머니가 쓰던 파란 머그를 씻어 올려 허브를 한 줄기 꽂아두었다. 주방은 작은 숲처럼 향기로워졌다. 며칠 뒤 그녀의 메신저에 한 줄이 도착했다. 잘 지내? 너는 예전 같으면 문장 속 숨어있는 구름의 모양을 오래 분석했을 것이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어. 그렇게만 답했다. 말의 끝을 더 늘리지 않는 훈련이 네 폐에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는 송을씨로 짧은 카드를 보냈다. 이사를 간다고 아침 햇살이 먼저 들어오는 작은 집이라고. 너는 그 종이를 냄비 받침 아래 깔아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어머니의 레시피 카드 옆에 나란히 놓았다. 두 개의 필체가 서로 어긋나 있었지만 같은 테이블 위에서 마주 볼 수는 있었다. 불협화음이 꼭 폭력은 아니라는 사실이 테이블 결처럼 조용히 너를 통과했다. 서류 작업은 무표정했다. 폰트는 너를 몰랐고 도장 소리는 스테이플러와 닮았다. 그녀는 빠르게 서명했고 너는 천천히 이름을 썼다. 글자가 종이에 스며드는 속도에 귀를 기울였다. 끝이라는 단어 대신 기록이라는 라벨을 붙였다. 언어는 온도를 가졌다. 내 온도를 너의 말로 정해주는 일. 그것이 오늘의 일과였다. 밤은 더 이상 너를 사냥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를 어슬렁거리다 문 앞에 웅크리고 누웠다. 너는 섬처럼 끊기는 잠을 잤고 섬과 섬 사이의 물은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새벽에 깨면 부엌에 가 물을 두고 그릇 하나로 충분한 식사를 했다. 접시가 과장되지 않을 때 충분이란 단어가 몸에 맞았다. 너는 오래된 다락을 정리했다. 먼지가 기침처럼 날리고 오래된 상자에서 어머니가 서툴게 짠 스웨터가 나왔다. 너는 그것을 입었다. 어깨가 조금 컸지만 너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다른 상자에서는 아버지 손에 딱 맞던 깨진 머그가 나왔다. 너는 그것을 버렸다. 아픈 그릇에서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유가 손에 잡혔다. 시장에서는 배가 냄새로 먼저 도착했다. 너는 너무 많은 배를 사고 계산대 너머의 피곤한 얼굴에게 2개를 건넸다. 그 사람이 달아요? 라고 물었고 너는 내 오늘은 이라고 답했다. 내 대답을 네가 먼저 믿었다. 돌아오는 길, 공원의 벤치가 네 등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너는 거기 앉아 숨을 길게 뽑아 올렸다. 어느 오후 너는 아버지의 새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초인종 대신 길 건너 벤치를 택했다. 로비 안의 고무나무가 지나치게 반듯했다. 너무 애쓰는 식물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애쓴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과 닮아 있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짧은 메모를 썼다. 아직 함께 앉을 준비는 아니지만 분노를 지팡이로 쓰지 않으려 해.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보냈다. 용기는 구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다. 며칠 뒤 그에게서 한 문장이 도착했다. 네가 서 있는 데서 기다릴게. 판결처럼 떨어지지 않는 문장. 마치 샤워 후의 수건이 조용히 물기를 데려가는 것처럼. 너는 그 문장을 접어 이름을 읽는 나를 위해 손이 닿는 서랍에 넣었다. 그 문장은 미래형도 과거형도 아니었다. 현재형으로 내 옆에 앉았다. 봄비가 수평으로 내리던 날 너는 집 안에서 빵을 구웠다. 반죽을 치대는 손목에 새로운 리듬이 잡혔다. 오븐의 유리창 너머로 껍질이 부풀며 금이 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타이머가 울리자 너는 빵의 밑을 두드렸다. 속이 텅 빈 소리가 준비라는 신호라는 걸 어머니가 가르쳐 준 적이 있다. 너는 그 소리를 가슴 안에서도 들었다. 저녁, 너는 창가에 서서 빵 한 조각을 손으로 뜯어 먹었다. 잔맛이 길게 남지 않는 버터, 설거지가 두렵지 않게 만드는 단순함. 밖에서는 누군가 어머니가 즐겨 듣던 노래를 작게 틀었다. 너는 창문을 활짝 열지도 꽉 닫지도 않았다. 그저 틈을 두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만큼 너는 그 균형 위에 조용히 섰다. 마지막으로 너는 노트에 세 문장을 썼다. 나는 내 이름과 숨과 문을 소유한다. 네가 원을 그리면 발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안에서 걸렸다. 그리고 필요할 때 너는 스스로 걸쇠를 풀고 나왔다. 네가 정한 온도로, 네가 고른 속도로. 배신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너를 잃지 않기로 한 너의 선택. 그것이 이 이야기가 붙잡으려 했던 유일한 결말이었다.